자, 이제 또, 축구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좋죠. 일단 중승부 계속해서 조금 들어와주고 있고, 세 번의 중승부가 일단 역시 전부 다 일단 적중이 됐습니다. 어제 로테르담 오바가 조금 쫀득쫀득 했고요. 어제 또 코모 상대로 역시 또 홈 무팽진의 코모를 또 밀란이 충분히 또 꺾어내는 모습을 좀 보였다. 필크루크 부상이 오히려 조금 약이 됐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 해축 중승부고요. 거기다가 또 노려야 되는 부분들은 오늘 또 일단 66배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66배 회차 배팅입니다. 일요일까지 보셔야 돼요. 일요일까지 조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일단 회차 배팅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멜버른 시티와 오클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클랜드가 지금 역배당을 받았습니다. 역배당을 조금 받았는데요. 일단 오클랜드가 지난 시즌 신생팀으로선 또 우승하는 저력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이제 뉴캐슬 제치전에 2패를 제외하고는 패배가 없어요. 7승 3무 2패로 뉴캐슬 제치 상대로는 홈에서도 패배를 당하고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을 정도로, 조금 유달리 또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실제 또 멜버른 시티도 직전이 또 뉴캐슬 제치전이었어요. 뉴캐슬 제치와의 또 홈 경기에서 1대0의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오클랜드가 조금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맞대결도 일단 조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고 1승 1무로 지난 시즌 맞대결도 조금 오클랜드가 우세였고요. 올 시즌 이제 멜버른 시티가 지금 카푸토가 지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카푸토가 일단 이제 또 예전에 맥클라렌 레키 체제만큼 그렇게 조금 완벽한 컨디션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지. 라시안이나 또 레키 부상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멜버른 시티는 전반적으로 일단 올 시즌 공격 결성이 그다지 조금 좋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멜버른 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일단 답답한 내용들이 조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에 또 오클랜드는 작년 대비해서 실점은 조금 늘어났어요. 실점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은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2무로 또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단 이제 오클의 조금 분위기, 코스 그로브나 이런 자원들이 상대 또 득점력도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풀멤버의 구성인 오클랜드 사이드로 배당 하락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단 프랜스 사이드도 공략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고요. 어노바가 조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어차피 또 오클랜드도 작년에 또 최소 실점 1위 팀으로서 상대 또 수비 밸런스가 좋았던 팀이고 멜버른 시티도 올 시즌 약간 득점이 조금 답답하지만은 역시 또 수비 밸런스는 조금 나쁘지 않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또 양 팀들의 매치는 지난 시즌에도 상당히 또 난타전이었어. 난타전을 펼쳐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단 3골 4골 이렇게 났던 경기를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상호간에서 맞대결에서는 상당히 또 공격 지표들이 조금 좋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요 경기는 전 조금 오바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오클랜드가 조금 실점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살짝 또 상대전적의 특성 이런 부분에서 오바를 살짝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고, 자, 그 가운데 또 오클랜드 역배나 프렌으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KB스타즈와 신한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헨리 값이 11.5로 조금 늘어나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인 배당도 지금 이제 OND 같은 경우는 상대 또 일단 저조하죠. 어떻게 보면 또 5.5 핸디 승 5패 5 같은 경우는 승 같은 경우는 1.21 배당이다 보니까 과연 또 이게 조금 말이 되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이슈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신한의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신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일단 수비 밸런스도 조금 깨져 있고 내용적으로 인사이드에 제공력 또 미마루이가 조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가장 큰 좀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그 가운데 또 미마루이와 또 어떻게 보면 박지수와의 또 키 차이는 또 11cm야. 11cm가 나다 보니까 미마루이가 과연 또 오늘 어떤 경기를 조금 보여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자, 그 가운데 또 일단 리그 내에서 또 KB가 조금 강점인 분들은 역시 또 득점에서의 상대 또 퍼포먼스가 조금 좋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제 야투 유혈성도 최근에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리그 탑 랭커로서의 또 득점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이 퍼포먼스는 절대 일단 무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화는 또 문제점이 역시 또 일단 실점이 또 많아요. 올 시즌 또 삼성이 또 최다 실점 1위 팀인데 그 다음으로 평균 실점이 65.9점으로 상대 또 일단 수비 밸런스는 깨져 있고 야투 효율성은 조금 기복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일단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신한은행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리바운드 지표가 조금 좋은 지표들은
일단 이게 또 KB사즈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박지수가 많이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지수가 뛰었을 때는 또 일단 이 지표는 조금 참고할 대상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미마루이가 최근에 또 리바운드 경합이나 홍유 수인이나 이런 점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띄워졌기 때문에 평균 리바운드 수치는 상당히 또 일단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저만 또 일단 상대전의 맞대결은 실질적으로 일단 역시 박지수가 뛰었을 때는 KB가 압도를 했다는 점에서 요 지표는 조금 참고 대상은 조금 아닐 것이다. 일단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충분히 또 핸디캡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1.5더라도 뭐 최근에 이제 박지수의 출전 시간이 조금 지난 경기 때 25분대로 조금 늘었어요. 늘어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직전에 또 삼성생명전에서 16점 차에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역시 또 최근에 또 신한은 또 우리은행전에서 15점 차의 패배 이런 부분으로 상대 또 일단 1월달 조금 스타트가 여전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1.5 핸디 그렇게 조금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 어떻게 또 핸디가 좀 부담스럽다면은 차라리 또 130.5 기준점을 조금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또 물론 양 팀들이 직전에는 조금 저득점이긴 했어요. 그때는 또 박지수가 좀 없었던 내용이고 1라운드 매치도 일단 그때 당시에 또 박지수가 없었는데 62대 61 이렇게 일단 다득점이 났던 내용이었다면은 요 경기도 조금 저는 약간 다득점의 가능성 최근에 조금 보셔도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최근 또 KB의 득점력들이 상당히 또 좋은 지표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조금 KB 사이드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세요. 잘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약간 그래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핸디가 부담스럽다면은 오버로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또 나름의 또 방향성 조금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패턴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의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고려를 해보시길 아시겠지. 자, 다음 게임입니다. KB손보와 대한항공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야쿠비 떠나버렸죠. 야쿠비 이제 개인 사정으로 조금 이제 이탈을 조금 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개인 사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도 좀 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하윤홍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지금 이제 가용이 안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야쿠브를 약간 전력외로 조금 이제 배제를 내버렸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약간 조금 빈정이 상한 것 같아.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무단이탈 식으로 조금 이제 떠나버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야쿠비 떠나더라도 저는 약간 이 부재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올 시즌 야쿠비 또 리시브나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을 또 약점들을 조금 드러냈던 시즌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야쿠벨 조금 어떻게 보면 이탈은 그렇게 조금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또 비에나를 중심으로 상대 또 일단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점들은 없을 수 있다. 최근에 또 일단 비에나 혼자서도 일단 하드 캐리를 하는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충분히 또 커버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정지석이 지난 경기 때 약간 OK전에서 조금 몸을 좀 풀었어요. 일단 이제 경기를 뛰지 않았죠. 경기를 뛰지 않았지만은 정지석이 직전 경기 때 일단 몸을 조금 푸는 내용으로 조금 역시 계속해서 조금 운동을 조금 하면서 조금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 약간 코트 복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이제 8주 진단을 조금 받았던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더 남았죠. 아무래도 조금 올스타전 이후로 조금 복귀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 4연패입니다. 4연패 기간 동안 임정의 부상 이탈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되고 있고요. 러셀의 공격력도 이제는 조금 뭔가 들쭉날쭉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는 조금 KB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KB데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고요. 또 경민대 기념관에서는 상당히 또 강하죠. 경민대 기념관 홈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3화전의 원정, 우카전의 원정도 상당히 또 일단 3대1로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또 KB 역배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은 느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제 또 최근에 또 대한항공도 그래도 일단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하는 그림들은 조금 안 그려지고 있죠. 약간 김민재나 최준혁, 김선호가 조금 이제 조금 가용이 되고 있긴 하던데 정한영과 김선호 요런 조합이라면 그래도 약간 조금 한 세트는 조금 비벼낼 수 있다. 일단 러셀을 조금 포함해서 또 세터진들의 또 퍼포먼스는 좀 있다 보니까
뭐 일단 이제 또 이가 없으면 또 잇몸으로 또 씹는 팀이 대한항공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금 약간 그래도 경기가 조금 길어질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요 경기는 186.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시고요. 승패를 하면 KB 사이드 또 KB 프렌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KB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야쿱이 빠지는 거는 큰 이슈는 아니다. 야쿱은 원래 전력 외였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하윤웅 체제에서 하윤웅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야쿱을 아예 가용을 안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KB 사이드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원정에서의 성적들이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조금 문제점이죠. 홈에서는 그나마 조금 경기력이 조금 좋은 편인데 원정 경기만 가면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일단 최서연 세터가 최근에 또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역시 염혜선이가 조금 경기력이 조금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염혜선의 경기력도 조금 바닥을 찍고 있고 원정에서는 올 시즌 내내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과히 좋진 않죠. 원정 10경기 동안 1승 9패야. 1승 9패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일단 현건도 지금 현재 조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똥배당을 받을 입장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올 시즌 이제 현건이 물론 이제 정관장전에서 상대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일단 성적만 봤을 때는 상대 전적에서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줬고 확연하게 조금 이제 현대건설이 뭐 조금 분위기를 잘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관장의 약점이 뭐예요? 정관장의 약점은 지금 현재로 리시브란 말이에요. 리시브인데 어떻게 보면 일단 현건은 그렇게 서브가 강한 팀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되려 또 일단 현대건설 홈에서도 직전에 또 3대2의 또 접전 가운데 현대건설이 또 풀세트 접전 가운데 아쉬운 승리를 조금 거둬갔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정도로 상대 또 어떻게 보면 정관장이 현거를 잘 괴롭혔다는 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뭐 또 칸리도 또 몸 상태가 조금 아직까지 무릎도 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 현건의 또 빼당은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은 안 된다. 물론 이제 또 3전 전승이기 때문에 일반승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은 조금 보고 있지만은 올 시즌 현건은 대전 정관장 상대로 상당히 내용적으로 고전을 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나름 또 지금 현대건설도 3연패죠. 3연패 리듬감을 만들어가고 있고 정관장도 지금 현재 3연패로 조금 역시 또 부진한 내용들 원정 부진들이 조금 겹쳐져 있지만은 저는 핸디값은 요 배당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실지 노림수를 가져보신다면은 약간 요 패턴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요 패턴이 조금 더 배당 대비해서 조금 도전해볼 만할 정도로 어떻게 또 현대건설은 대전정관장 상대로 상당히 내용적으로 고전을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건데 또 어떻게 또 방향성은 179.5 기준점이라면은 오버를 조금 더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여요.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올 시즌 현건은 유달리 정관장전에서 고전을 했다. 실제 서브로 정관장을 흔들어야 되는데 되려 또 어떻게 보면 그 정관장의 서브에 현건이 더 고전을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파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상성관계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경기는 저는 약간 정관장 프렌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경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오버가 좀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현건 똥배당 오늘 조심 포인트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퍼스 글로리와 브리즈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이제 퍼스도 이제 약간 부상자들이 최근에 또 복귀를 했습니다. 상대 또 일단 복귀 이슈들을 조금 끌고 있고요. 브리즈번도 일단 역시 최근에 또 3연패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웰링턴 피닉스, 멜버른 시티, 오클랜드 상대로 조금 3연패 기간 동안 득점이 없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에요. 3경기 동안 조금 득점 없이 계속 멀티 실점을 조금 먹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요. 그나마 오늘 경기는 약간 이제 조금 무엇보다 브리즈번 입장에서는 이제 비딕이 또 복귀를 합니다. 비딕이 복귀를 한다면은 약간 이제 조금 뭐 경기적으로 일단 오클랜드전에 직전에 빠졌던 경기력에서 조금 뭐 공격력의 퍼포먼스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또 퍼스 글로리는 약간 이제 조금 부상자들이 많아요. 부상자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는데
물론 태거트나 지금 이제 아모스까지 조금 부상 복귀를 한다면은 공격에서의 퍼포먼스는 조금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수비는 두 팀 다 역시 최근에 또 부진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이제 오버사이드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 충분히 또 고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팀 다 지금 이제 수비는 안 되거든요.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버를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퍼스 정배당은 전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렵다. 오늘 약간 이제 또 호주 축구는 약간 둘 다 역배당이 조금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일단 최근에 패배를 당했던 뭐 브리즈번의 경기들은 대체적으로 일단 이제 상대전에 조금 약했던 팀들이긴 합니다. 역시 또 오클랜드도 그렇고 멜버른 시티, 또 웰링턴 피닉스도 최근에 또 바바루세스가 팀을 떨었지만 약간 팀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단 부상 여파는 지금 현재 조금 포스글로리가 조금 더 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전 역배 가능성이나 푸는 가능성도 절대 일단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단 퍼스글로리의 부상 여파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또 퍼스글로리가 홈에서 더 부진해. 올 시즌 내내 홈 부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일단 퍼스 구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파악을 했었는데요. 정말 요즘 약간 조금 뭐랄까 주차장 바로 일단 건너뛰면은 바로 또 일단 축구장이 또 있을 정도로 상대 또 일단 열악한 구장이긴 한데요. 약간 조금 홈에서 유달리 조금 실점이 좀 많은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브리즈번 역배나 프렌 또 일단 요 경기는 2.5 기준점 오버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입니다. 요르단과 일단 역시 일본의 8강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일단 이제 또 일본 사이드로 지금 이제 엄청나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3전 전승 역시 또 뭐 예선전 3전 전승으로 또 일단 완벽한 경기를 또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3경기 동안 이제 또 멀티 득점을 꼽아주면서 실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압도적으로 일단 10골의 무실점의 경기를 조금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컨디션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뭐 디펜딩 챔피언인 만큼 올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또 로테이션을 강요하고도 카타를 조금 잡았죠. 2대5로 또 잡아낸 내용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선수층의 뎁스도 상당히 또 두터운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 또 일단 요르단도 최근에 키르기스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팀들 상대로 약간 조금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약간 세트피스가 상대 또 일단 조금 살아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의 경기력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뭐 일단 뭐 크우부루바 요런 자원들, 또 프라이 요런 자원들의 일단 미드필더에서의 조금 퍼포먼스, 또 뭐 최근에 또 그 코너에서 조금 경기력들이 조금 득점력의 빈도들이 조금 발생을 할 정도로 최근에 약간 경기력들이 세트피스에서의 조금 경기력들을 좀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일단 저는 약간 오바 2.5바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오바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를 해보셔도 좋은 경기가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승패는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역시 일본 사이드긴 합니다. 그죠? 일본 사이드긴 한데요.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이지리아 상대로 일단 요르단이 또 나이지리아가 지금 이제 홈코트 2점을 조금 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공략을 하는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의 또 U23 지금 현재 이 멤버 구성들이 어떻게 보면 또 천맞대결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더도 일단 일본 마인을 조금 좋게 보고는 있어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가 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느낌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일본의 컨디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무시하지 않습니다. 역시 또 일본 마인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U23 대회는 또 그때그때마다 조금 경기력이 좀 다르긴 해요. 달라서 일단 상원의 지금의 멤버 구성으로는 맞대결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조금 오버를 그래도 우선적으로 조금 먼저 고를 하시고 조금 그래도 배당을 조금 더 일본을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인까지 한번 또 노려보시던가 우선순위는 저는 일단 오버를 먼저 추천을 드리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오버 생각하시고 일단 또 뭐 일단 일본 마인은 또 후자로 한번 또 고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일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역시 또 일단 지금의 멤버 구성은 천맛대결이다. 무엇보다 일단 천맛대결 팀들은 그래도 약간 조금 신경을 쓴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오바 먼저 그리고 또 일단 일본 마인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집문서 거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상대 또 일단 임팩트 있는 접근들을 조금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또 일단 또
열심히 또 응원을 해보자고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축구로 또 한꺼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나코와 일단 로리앙의 경기입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역시 최근에 또 로리앙의 페이스가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로리앙이 무엇보다 최근에 무패행진을 조금 달려주고 있는데, 리그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일단 6경기 무패행진을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제 또 모나코 같은 경우도 최근 물론 또 홈 경기의 강점을 조금 안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은 약간 경기력 자체가 조금 균열들이 조금 나 있죠. 부상 여파도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압도적인 경기력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7승 2무 8패로 올 시즌 5월 승률도 좀 깨져 있는 상태야. 홈 지금 3연패를 지금 이제 리그 경기 3연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망을 조금 해보시고, 역시 약간 모나코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은 로리앙의 페이스도 절대 만만치가 않다. 일단 또 양 팀들이 최근의 맞대결도 1승 3무 1패로 상당히 또 일단 팽팽한 맞대결을 조금 보였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먼저 조금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시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실점이 많아요. 두 팀 다 결론적으로는 모나코도 지금 이제 득점도 잘 되고 있지만은 역시 일단 실점도 상당히 또 많은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역시 일단 실점 제어가 안 된다. 역시 또 2.5발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후자로 또 모나코 사이드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를 눌러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레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멘은 아직까지도 조금 정비가 좀 안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단 수비진들이 상당히 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 시즌 포백 라인업들이 정상적으로 컨디션을 조금 가지고 뛰었던 적이 한 차례도 없어. 그러다 보니 매 경기 그냥 이제 실점이 조금 엄청납니다. 또 일단 뭐 도르트문트 상대로 최근에 3등의 패배 이렇게 조금 당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수비진들, 상당히 또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프랑크푸르트도 약간 이제 최근에 약간 뭐 에키티에가 팀을 떠나고 나서 올 시즌 약간 공백들이 조금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칼리무엔도를 또 영입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일단 칼리무엔도가 노팅엄 포레스트에는 적응을 조금 못했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약간 바로 또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오다 보니까 적응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약간 이게 약간 공식이 나거든요. 원래 또 일단 리가에서 뛰고 있던 친구들은 약간 이제 또 약간 EPL이나 뭐 라리가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분데스리가에서 약간 적응을 조금 잘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칼리무엔도 영입되자마자 곧바로 일단 경기력이 조금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물론 패배가 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답답했던 득점력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원정 4경기 동안 조금 승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역시 일단 브레멘의 수비진의 결정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건 일단 프랑크푸르트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요 경기 무엇보다 일단 역시 또 3.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 두 팀 다 실점이 많아요. 아시겠죠? 프랑크푸르트도 엄청난 실점을 보여주고 있고, 브레멘도 지금 현재 뭐 베버나 뭐 슈타르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가 지금 엉망진창이야. 최근 16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또 31실점 이렇게 조금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일단 매 경기가 일단 멀티 실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수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브레멘이라면은 요 경기는 역시 또 오바 사이드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프랑크 사이드, 오바 사이드, 헤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뭐랄까 먹음직스럽긴 하죠. 먹음직스럽게 좀 잡혀 있는데 프랑크는 약간 브레멘한테 조금 강한 면모들을 조금 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크 사이드, 오바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피사 아탈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사는 이제 무엇보다 리그 내에서 가장 무승부가 조금 많은 팀입니다. 그죠? 일단 올 시즌 1승 10무 9패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일단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무엇보다 최근은 약간 수비 밸런스 균열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승점 확보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지, 일단 실점 후에 또 라인업을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일단 실점들이 조금 과도하게 조금 올라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아틀란타 지금 이제 루크먼의 결정은 계속해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크리스토비치가 이제 레체 시절의 퍼포먼스를 조금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올 시즌 큰맘 먹고 또 레체에서 또 영입을 했는데
레체 주포로서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크리스토비치가 이제 아탈란타에서 정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샬리치도 조금 좋고요. 팔라디노 감독 체제에서는 무엇보다 최근에 득점력도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 수비 밸런스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단 이제 조금 최근에 피사 조금 실점률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홈에서도 최근에 4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피사가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균열이 나 있다. 일단 탄탄했던 수비 밸런스 5백 라인업들 이제 조금 해법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아탈란타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느 바가 그래도 조금 고민은 됩니다. 이 경기는 왜냐하면 또 아탈란타가 최근에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이 뭐 일단 압도적인 일단 예전에 또 닭공롤의 아탈란타의 그런 퍼포먼스는 조금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어느 바는 약간 반반으로 조금 보여줘. 어느 바는 패스하시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 일단 아탈란타 사이드는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결론은 이제 약간 피사가 무엇보다 약간 이제 예전에 보여줬던 탄탄했던 수비 밸런스가 최근에 균열이 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탈 사이드로 충분히 한번 공략 포인트는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와 미들즈브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미들즈브로전의 4연패입니다. 지난 시즌 포함해서 역시 4연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웨스트 브로미치 사이드로 정배당이 좀 잡혀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웨스트 브로미치가 상대전도 약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정배당을 조금 받을 입장인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제 미들즈브로가 지금 부상자들이 지금 줄부상입니다. 엄청난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에드먼슨, 뭐 알피 존스, 뭐 브리튼, 뭐 방구라, 맥그리 이런 자원들 포함해가지고 수비진들 전멸이에요. 수비진들 전멸됐고 핵심 미드필더 자원들 조금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상 여파가 지금 심각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제 또 박싱 대 일정을 또 빡시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일단 부상 관리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들즈브로는 좀 부상 자원들이 너무 현격하게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용인 약간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비록 상대전에 약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또 무엇보다 일단 최근에 라인업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일단 홈 경기는 올 시즌 또 6승 4무 2패로 상당히 또 준수하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홈에서의 경기력들이 조금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들즈브로는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전에 4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뭐 해교보나 또 프라이스 이런 자원들의 득점력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늘 경기는 홈 승리로 조금 만들 여지가 있어 보인다. 웨스트 브로미치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 기준점의 어느 바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버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이 경기는 일단 지금 미들즈브로의 수비가 지금 조금 크게 균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눌러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웨스트브롬 오버 아니면 또 일단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에스파뇰과 지로나의 카탈루냐 더비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역시 또 에스파뇰, 지로나, 또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또 일단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더비 게임의 특성들은 또 있습니다. 그죠? 나름 일단 또 더비 게임은 상당히 또 치열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지로나가 일단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2연승의 페이스로 마요르카도 좀 잡아내고 오사수나도 잡아내고 이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듯이 최근에 경기가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래도 조금 부정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뭐 리그 최다 실점 팀입니다. 지루나 그럴 정도로 여전히 또 실점률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약간 이제 에스파뇰과의 또 매치에서는 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루나가 7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렸어요.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지루나가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일단 지루나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또 아벨 루이스, 포르투, 그리고 또 우나이, 또 반더비크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역시 부상 여파도 상당히 또 크다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일단 에스파뇰이 무엇보다
홈에서는 올 시즌 그래도 경기력이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 나름 또 일단 6승 1무 3패로 푸아도가 지금 현재 부상으로 조금 빠져있긴 하지만은 저마 또 일단 푸아도 부상 이슈가 있더라도 최근에 상대 또 공격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에스파뇰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최근 매치업 어떻게 보면 또 지로나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조금 더 폼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최근에 반등세 뭐 바나트를 중심으로 조금 경기를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로메로 요런 자원들이 일단 득점력이 올라오고 있는 전 약간 조금 에스파뇰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요긴 충분히 또 저는 에스파뇰 승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어느 반은 조금 패스요. 어느 반은 그래도 조금 살짝 오버가 좀 땡기긴 하는데 일단 어느 반은 또 에스파뇰이 또 홈에서 수비가 워낙 또 좋은 팀이라 보니까 용일 어느 반은 조금 소리 가지 않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에스파뇰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파리 생제르맹과 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파리 FC와의 또 컵 대회에서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로테이션을 썼죠. 로테이션을 썼고 사우디 컵 대회를 또 우승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쿠웨이트였죠. 쿠웨이트. 그랬던 가운데서 일단 FA컵은 또 조기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줬는데 라인업 자체가 그때는 이제 조금 롯데를 너무 심각하게 가용을 했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오늘 경기 때는 이제 약간 뭐 주력들을 조금 아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단 리그 컨디션을 조금 끌고 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랑스가 지금 지금 이제 리그 1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랑스를 또 추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리그 1위를 조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챔스 일정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챔스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현재 조금 3위를 달리고 있어요.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2경기가 남았습니다. 2경기가 남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확정이 된 상태예요.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려 일단 챔스 일정에서도 약간 로테이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챔스가 상당히 또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상위권 팀들은 이제 포트잔에 약간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오히려 챔스에서 로테를 쓸 때가 있어. 지난번에 맨시티가 한번 또 로테를 썼었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만큼 일단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그렇지만 릴 역시도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경기는 릴도 역시 수비진들이 결장자들이 많습니다. 쿠르마가 직전 경기 때 일단 뭐 퇴장으로 오늘 경기 또 결장을 하고요.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내용 결장자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수비진들 누수가 상당히 또 심각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용현 충분히 또 일단 조금 파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은 조금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골키퍼 카에트르도 좀 부상이고 페르난데스 파르도도 좀 부상이고 은고이 또 알렉산드로 징계로 빠지고 페로 징계로 빠지고 부상으로 빠지고 이렇다면은 지금 지루가 버티고 있지만 수비는 이제 전멸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원정에서의 또 수비가 또 불안한 데다가 최근에 또 일단 PSG 상대로 뭐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PSG가 또 릴전에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직전 경기 물론 컵 대회 FA컵 조기 탈락을 했어. 파리 상대로. 그런 얘기지만은 일단 체력 안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오늘 경기를 조금 염두를 했던 운영이었다는 점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주전 멤버들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파리 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3.5 기준점이지만 요 경기는 역시 또 오바 사이드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도 긍정점, PSG 사이드로도 긍정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 경기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승부가 있어요. 중승부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고 66배 반드시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회차를 길게 보고 가요. 일단 오늘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길게 보고 갑니다. 그렇게 한번 또 일단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봤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경기들 쏙쏙쏙 빼먹는 느낌으로 66배 반드시 일단 적중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분석 내용 정리하고 또 소통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자!